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놀라셨죠? 목소리 크게 해서요. 예, 오늘은 이제 17년 2회차 전기기능사 레벨 2 중국가정 복습 문제답 위주로 3과목 전기설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말해주고, 세 번째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하고 계신 거를 건반장이 이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과 제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문제는 반복하고 들어야지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도 계속 우리가 듣고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제 쉽게 사용하는 것처럼 자격증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진행합니다. 첫 번째 41번 전기공사의 접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녹황색. 42번 금속 덕트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금속 덕트의 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놓는다. 닫아야죠. 43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답은 4번 와이어 게이지. 44번 화약고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이죠. 300볼트 이하.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45번 전격전류가 30A인 저압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하였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여기 30A의 2배잖아요. 그러면 2분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택용과 산업용 배선 차단기로 우리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63A 초가냐 이하냐에 따라서 동작 시간이 60분이냐 120분이냐 구분이 돼요. 그리고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더 심플해졌죠, 사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빼지 않고 포함시킨 이유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이제 설치되는, 신규로 건설공사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산업용과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규정이 바뀐 거로 이제 인허가도 받고 해야 되지만은 그 전 설비는 이 기준으로 적용돼서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빼지 않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산업용과 이제 주택용 이제 기준, 이제 KC 기준이 21년도에 바뀐 내용도 여기 문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이 됐고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나와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공부를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배선 방법은, 이건 3로 스위치 배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스위치와 B 스위치에는 배선이 3개가 간다고 했어요. 세 가닥 세 가닥. 그 다음에 전원 쪽은 단상이니까 당연히 두 가닥이죠. 그래서 3, 3, 2 있는 2번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A 스위치, B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A 스위치, B 스위치, 여기 전원측인 거예요. A 스위치, B 스위치, 전원측. 그래서 세 가닥, 세 가닥, 전원축은 두 가닥이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가닥수가 양 스위치 쪽에서 나오는 건 세 가닥이 무조건 되고 전원축은 두 가닥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원축이 세 가닥인 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2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금속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속관은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두께가 1.2mm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하지 않는 경우는 1점 정도 가능하고요. 48번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건 답은 3번이죠. 연접 인입선.
49번 합성수지 몰드에 의한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합성수지 몰드 안에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되죠. 50번 접속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스위치 박스나 풀박스나 사각박스나 콘크리트 박스나 이런 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번 단선의 굵기가 6mm 스퀘어 6mm 나왔죠? 전선의 직선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 방법, 주로 사용하는 접속 방법은 뭐예요? 6mm 스퀘어 이하 트위스트 접속, 10mm 나왔다 브리타니아 접속. 51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을 알맞게 짝지어진 근캐죠. 근캐도 MI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공사와 개장된 케이블 요거죠. 1번 캡타이어 나왔다. 이거 일단 지워야 돼. 근데 CD가 가요전선관은 아니에요. CD관이 가요전선관이고 플라스틱 PVC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이제 합성 수지재 가요전선관이 있어요. CD는 합성 수지재 가요전선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폭연성 분진 방폭 지역에 CD 이걸 사용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52번 가공전선모 이거 참 많이 나왔죠. 지지물 승타 승주 몇 미터? 1.8m 미만이죠. 53번 직류전압의 구분 중 고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1500V 초과 7000V 이하 1.5kV 초과 7kV 이하 그죠? 54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직각 부분에 연결하는 부속품은 앵글박스 커넥터. 앵글이라는 건 각이라는 거예요. 각도. 우리가 60도 할 적에 그 앵글, 각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이 있다라는 커넥터예요.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프릿 커플링, 컴비네이션 커플링, 앵글박스 커넥터, 이거 스트리트 박스 커넥터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을 접속한다. 그러면 스프릿 커플링,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연결한다. 컴비네이션 커플링, 가요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한다.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직각해서 나왔다. 앵글 박스 커넥터. 이거 문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1번 답은 55번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이건 병가 문제죠. 답은 뭐야? 0.5죠. 여기 50cm. 미터로 물어보면 0.5m, 센치로 물어보면 50cm가 되는 겁니다. 단 고압 측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0.3m. 이것도 나왔었어요. 여기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둘 다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서 조건도. 이거 나왔었습니다. 0.5도 나왔었고 0.3도 나왔었어요. 56번 지중해 매설 시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이 몇 옴 이하의 경우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갈로는 이를 접촉공사로 할 수 3옴입니다. 이거는 3옴. 외워 놓으세요. 3옴. 57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0.75죠. 0.75mm 스퀘어. 이거는 18년도 2회차인가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그니까 캡타이어 케이블에 이동전선 나왔다. 그러면 0.75밖에 없습니다. 58번 합성수지관 공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관의 지지정관 거리는 2m가 아니라 1.5m잖아요. 그죠? 한 번의 길이는 4m. 요거 두 개는 1, 2번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번도 여기 다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1번과 2번과 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59번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지난번 17년도 2회차 뭐죠? 그 레벨 1에서 설명을 할 적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올릴 적에
그 잘못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거기서도 제가 그 설명에 동영상 올릴 때 여기 설명 부분에 답이 1번이라고 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광택성. 필요 없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1회 반복을 했고요. 이제 2회 반복합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41번.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녹황색. 42번. 금속덕트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금속덕트의 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놓을 것. 닫아놔야 되죠. 43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답은 4번 와이어 게이지. 44번 화약고 나왔다. 300V.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동일로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화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1, 2, 3회차 때도 이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4회차 때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약고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할 적에는 300볼트밖에 없어요. 45번.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46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3로 배선이죠. 그래서 그 스위치 양 사이드는 세 가닥, 그 다음에 전원측은 2가닥.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7번. 다음 중 금속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죠.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1.2mm 이상이어야 하는데 1.0mm 이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출했을 적의 기준인 건데요. 콘크리트가 두껍지 않으면은 나중에 콘크리트 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에 넣었다고 보세요. 바닥에 1.0으로 했다고 하면 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콘크리트 무게와 또 바닥에 이제 어떤 하중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그 금속관이 이제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두꺼운 거를 쓰는 게 좋고요. 노출은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1.0으로 이제 미니멈하게 이제 잡아 놓은 거죠. 48번.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거는 답은 3번이죠. 연접은 저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과와 수용과로 연결할 적에 연접인입선이고, 얘는 그 옥내를 관통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건물과 건물 바깥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고, 가공전선로와 이제 수용과에 연결되는 거는 이제 가공인입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구분할 줄 알고 둘 다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답은 3번이고 연접인입선과 가공인입선 둘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49번. 합성 수지 몰드에 의한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합성 수지 몰드 안에는 조수점을 한 개소까지 허용한다. 그 몰드 안에는 조수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50번. 다음 중 굵기가 6mm 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 방법은 답은 트위스트 접속이죠. 10mm 스퀘어로 물어봤다 하면 브리타니아 접속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 두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51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이죠. 금속관 공사, MI 케이블 공사, 개장된 케이블 공사. 금캔데 그 중에서도 CD관은 아니라고 했죠. CD관은 합성 수지제 이제 가요전선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2번. 52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이 승탄 및 승주 방지에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3번이죠. 이제 18m 미만에 설치되면 아니 되지만 그 예외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울타리를 쳤다던가 사람이 접근이 어렵다던가 발판 볼트를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던가 이런 뭐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8년도 2회차에 설명하면서 나오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직류 전압의 구분 및 고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이죠. 1.5kV 초과 7kV 이하. 54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1번이죠. 앵글박스 커넥터. 직각 나왔다. 앵글박스 커넥터. 그 다음에 금속관과 금속관 연결, 가요전선과 상호 연결, 스프릿 커플링. 그 다음에 가요전선과 금속관 연결, 콤비네이션 커플링. 가요전선과 박스,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직각 나왔다. 앵글박스 커넥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나왔다고 했어요. 문제. 그래서 답은 일단은 여기서는 1번입니다. 55번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단 고압 측에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럼 0.3m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둘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외우느라고 레벨 1 때 얘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을 외우시고 단서 조건들 있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더 이상 이제 기본을 안 외워도 될 적에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부터 외우세요. 욕심 부려갖고 막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전기. 적게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만들면 돼요. 56번 지중해 매설 시에 대지와의 전기 저항기 저항값이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가요 수도 관로는 이를 접지공사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답은 3번입니다. 57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서 이동전선 나왔죠?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은 이동전선에 캡타이어 케이블 나왔다. 옥내 이렇게 하면 0.75mm 스퀘어 이상입니다. 58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1.5m 이상인데 1.5m 이하인데 2m 이상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59번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답은 1번. 60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아이고 오타네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1번이죠. 광택성. 절연성 좋아야 되고 난연성 있어야 되고 내수성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2번 끝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2번 반복한 걸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 번째 4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녹황색. 4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덕트의 끝부분을 열어놓는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였잖아요. 4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4번 와이어 게이지. 44번 문제 읽으시고 화약고 나왔다.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300V 화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4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2분. 4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스위치 양쪽 각각 3가닥 3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원층은 2가닥 2번이 되죠. 2번. 4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이죠. 매입하는 경우는 1.2mm 이상 두께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 노출하는 경우는 1.0mm 이상. 그죠? 48번 문제 읽으시고 몇 번이요?
가공인입선일까요? 군내인입선일까요? 아니면 연접인입선일까요? 옥축배선일까요? 답은 3번이죠. 수용과 연접인입선. 그 가공 전설로 또는 뭐 가공 배전설로 이런 데서 수용가로 바로 이루는 거는 그 연결되는 거는 가공 이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몇 번이요? 그렇죠. 4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 조수점을 한 개소까지 허용한다. 허용하면 안 되죠. 조수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50번 문제 읽으시고. 6mm 스퀘어 이하. 그렇죠. 트위스트 접속. 만약에 단선의 굵기가 10mm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브리타니아 접속. 5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이요? 일단 폭염성 분지는 근캐긴 근캐인데 다 근캐야 찾아보니까. 그래서 케이블은 아니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금 맞아. 여기도 맞아. 여기도 케이블 다 케이블이야. 뒤에 어떤 거 찾아야 돼요? 네? 어떤 거 찾아야 되겠어요? CD는 금속재 가열전선관이랑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재 가열전선관이에요. 거기에 가열전선관의 일종이에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CD관과 PE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E관은 우리가 기능사 실기할 적에 스프링 밴드 넣어가지고 우리가 무릎 갖다가 막 손으로 해갖고 밴딩 지점을 만든단 말이죠. 만든단 말이죠. 되게 쉽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금속광 공사.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공사. 개장단 케이블 공사. 5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렇죠. 3번 1.8. 5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2번 직류잖아요. 직류.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교류, 저압의 교류, 교류의 고압, 교류의 특고압, 직류의 저압, 직류의 고압, 아니면 교류, 직류의 저압에 대해서 맞는 거, 교류, 직류에 대해서 고압에 대해서 맞는 거, 교류, 직류에 대해서 특별고압에 대해서 맞는 거. 이게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는 표를 그냥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문제 읽으시고. 좀 지문이 길지요. 제가 권반장이 좀 기다려 드릴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 요게 요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헷갈리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아까 직각 나왔다 그러면 앵글박스 커넥터. 가해전선과 가해전선 간 상호 연결한다. 스프링 커플링. 가해전선과가 금속관 연결한다. 콤비네이션 커플링. 가해전선과가 박스 연결된다.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그 박스라는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박스는 풀박스, 뭐 콘크리트 박스, 뭐 스위치 박스, 다 박스. 그래서 박스라는 대명사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5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머릿속에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0.5m 이상, 50cm 이상. 단 케이블로 물었다. 고압축을 케이블로 물었다. 그러면 0.3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나왔다고 제가 했죠. 5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금속재 수도관이면 무조건 3홈이에요. 3홈. 57번 문제 읽으시고. 이동열 전선의 캡타일 케이블 최소 그러면 0.75mm 스퀘어.
그죠? 답은 1번이죠. 5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관의 지지점 간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관의 지지점 간거리는 1.5m 이하로 하는 거예요. 망가질까봐 그런 거, 망가질까봐. 그죠? 뭐 1m씩 간격을 해도 돼요. 왜 1.5m 이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겠다. 근데 1.5m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 번의 길이는 4m. 요것도 시험 문제 곧잘 나왔고요. 5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요거는 해제해놔야 되겠다. 이제 오늘 시간부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원래 답을 체크해 놓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보고 그때그때 바로 그냥 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외우고 6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입니다. 광택성. 우리가 뭐 애자를 뭐 목적이 어떤 철 지지물과 우리 선로와의 절연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뭐 모양이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보다는 물론 번쩍번쩍 빛나면 뭐 미관상 이쁠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고 자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절연성이나 난연성의 내수성이나 뭐 온도 변화에 잘 견디는 거나 그 다음에 크립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애자에는 이게 절연 상태가 애자와 그 우리 선로와의 이 사이만큼은 우리가 절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공선로의 우리 ACSR 즉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우리가 3, 4, 5 케이블 같은 경우 우리가 4번들 그 480스퀘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절연이 만약에 그 인슐레이션 그 애자 사이에 절연이 깨져갖고 크립티석에 짧아지게 되면요, 오염물질에 의해서 염진에나 이런 오염물질이 붙게 되면 짧아지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철탑에 있는 거와 절연이 파괴돼서 붙게 된다 그러면 지락사고예요. 그러니까 절연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자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회 반복을 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